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숫자만 보면 정체로 보일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오히려 전국 확산에 폭풍 전야라면서 경계심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운동시설에서 14명이 무더기 감염되는 식으로 확진자 발생의 분포는 넓어지고 감염 집단의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397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 수는 어제 오늘 200명대 중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폭발할 요인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집단 감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40명이 추가 확진돼 전체 감염자는 915명으로 1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도 쇠를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인 무한그룹과 관련해 전남 순천 헬스장에서 14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중구 부동산 경매업체에서 11명, 경기 안양의 샐러데이저 식당과 파주 스타벅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6.3%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확산을 막지 못하면 추석 연휴 때 집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이 순간 말씀드려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만약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 내가 검사를 왜 받아야 하냐면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서울에만 아직 1000명이 넘습니다. 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참석자도 수백 명인데요. 결국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요즘 방역 관계자들은 전화기를 들기가 두렵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과 어렵게 통화가 연결돼 검사를 받으라고 설득하려 하면 반말로 대답이 돌아오고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버럭 화를 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가 모욕적인 말을 해 녹음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끊어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이렇게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서울 시민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진단 계획이 없는 시민은 1219명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는 한계에 부딪힌 서울시는 연락이 안 되는 774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방문에는 경찰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광복절 집회 당시 기지국 정보에는 678명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보다 1000여 명이나 많은 1687명의 관련인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회를 전후해 위치 추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출발 전에 휴대전화에 전원을 끄라는 공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기지국 접속자 중에서는 334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감염 확산 차단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저희가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서 대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한 버스의 여정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버스 앞유리에는 결혼식 가는 버스로 위장을 한 빈자리 하나 없던 만원 버스였는데요. 그들만의 버스 안 풍경과 상경하는 각오를 보면 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지, 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당일 오전 대구 동성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전세 버스 안. 45인승 좌석이 꽉 찼는데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때마침 버스 안 TV에서 도심 내 집회 금지 뉴스가 나옵니다. 인솔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설명합니다. 태극기 우리 구급 버스를 못 들어가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 버스 간판도 뭐 결혼식 호텔 우리 호텔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진다는 걸 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범위를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커피를 저어서 뒷좌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여기 커피 신청이 있습니다. 휴게소에 내려선 현수막을 들고 마스크도 없이 기념사진까지 찍습니다. 대형 배식통에 담긴 음식을 한데 모여 나눠 먹습니다. 정오가 다 돼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데 기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에 도착한 뒤 광화문으로 이동한 참가자들,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최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여기요. 네. 평강목사입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곳곳에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됩니다. 급기야 구급차 뒷문을 열고 긴급 출동을 막는 장면까지 스스로 찍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밀쳐가지고 쓰러졌었나 봐요. 환자도 없는데 거기까지 왜 왔다 가냐. 우리 뭐 집회 방해하러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하루 종일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뒤섞였던 참가자들은 저녁이 되자 각자 타고 온 버스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뭐 돌아오실 때 있잖아요. 대구에 그때 갔던 분들 다 와서 태우고 가셨던 거예요. 예,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왔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데도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된 사람은 벌써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번 확산세에 특히 우려되는 건 고령자가 많다 보니 중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수도권의 중환자 여유 병상이 7개뿐이었는데요. 병상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병상을 내어주는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위중한 수도권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이들은 일단 수도권 내 음압시설이 갖춰진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중환자실 병상 수는 모두 85개. 이 중 대부분이 코로나와 다른 질병 환자들로 채워져 사용 가능한 병상은 단 7개 남았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퍼지면서 병상 부족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는 8월 30일 전후일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세브란스와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중환자용 51개 병상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중환자를 위한 병상 운영이 가능한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많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더 폭증할지 모르는 만큼 기존 입원 환자들에 대한 전면 재분류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무증상이거나 완치 단계로 가고 있다면 퇴원시키거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원 중인 환자 1,200명 중 1,000명 정도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중증 환자 위주로 병상을 배정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보통 코로 숨을 쉴 때보다 입으로 숨을 쉴 때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노래할 때랑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이던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줌바 댄스 실내 운동시설에선 모두 12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신천지와 일부 요양기관을 제외하면 당시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교회 소모임과 식당, 카페 관련 집단 감염.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료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 감염된 집단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화, 노래, 심한 운동 모두 호흡할 때 코보다는 입으로 숨쉬게 돼 바이러스에 더 취약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쉴 때는 입의 입구가 코보다 더 넓고 흡입 속도도 더 빠르고 따라서 더 많이 바이러스가 폐로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필터 역할을 하는 코를 거치고 병원체를 즉시 공격하는 1차 면역기관인 편도선과 점액층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내지만 입으로 마신 공기는 곧바로 폐로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와 목, 폐 등 각기 다른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은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 대다수가 폐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보이지만 코와 목의 면역력은 생각만큼 높이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폐는 방어해도 코와 목에는 바이러스가 남고 다른 사람에 옮기는 전파력은 그대로인 겁니다. 호흡기 백신은 늘 다른 부위의 백신만큼 완벽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고 성적이 좋은 해가 50% 정도. 전문가들은 백신이 빨라야 내년 봄에나 나오고 나와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만큼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